직장을 가려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베드타운은 제일 중요한 게 교통인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거주는 어디 하고 계신가요? 이게 저희 아들이 매수를 해서요. 아들은 오피스텔에 월세로 살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이 아드님 이름으로 돼 있으신 거예요? 네, 네. 아, 그러면 여기에 거주한 적은 한 번도 없으시고요? 네. 아, 네. 일단 우리 1세대 그러니까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일 때 비과세 받는 그런 게 있죠. 예, 네. 요게 근데 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네. 얘를 언제 샀느냐, 예, 그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네.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요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거주 요건도 예, 궁금해요. 거주 요건이 이제 언제 샀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기본을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네. 기본은 이제 처음 집이 A고 그 다음 집이 B라고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네. 여기서 일시적인 그 1가구 2주택에서의 비과세를 받고 싶은 거는 A를 샀는데 내가 잠깐 B를 사갖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는데 A를 팔았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 요거거든요. 네. 요 개념은 알고 계신 거죠. 네. 예, 그래서 창곡동이 A가 되는 거고 이제 등촌동이 이제 B가 되는 건데 여기서 그러니까 기본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본은 네. A를 사고 나서 B를 1년 후에 사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B를 갖고 있다가 A랑 B랑 같이 동시에 보유를 한 상태에서 3년 이내에 A를 파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이게 기본이 되는 건데 우리가 파리 대책 전에 네. 이 A를 네. 매수하셨다 그러시면 보유만 해도 되는 거고요. 네.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파리 대책 이후에 A를 사셨으면은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9.13 대책 전에 9.13 네. 대책이 이제 2018년도 9월 13일이 되겠죠. 9.13 대책 전에 우리가 B를 샀다고 하면은 이 일시적으로 2주택일 경우가 3년이 되는 거고요. 9.13 대책 이후에 샀다 그러면 그게 2년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냐면 일단 우리 A 창곡동을 파리 대책 전에 사셨잖아요. 네. 여기서 거주 요건은 안 들어가요. 네. 여기서 보유만 2년 하시면 되는 거예요. A를요. 네. 여기서 2년 보유하신 거는 됐고 지금 네. B를 9.13 대책 이후에 사셨죠. 네. 예, 9.13 대책 이후에 사셨잖아요. 그죠? 9.13이 2018년도 9월 13일이니까. 네. 예, 이후에 사셨기 때문에 B를 산 이후에 2년 내에 A를 파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지금 19년 12월 9일 날 이제 매수하신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2021년 12월 전에 요 A를 파시면 A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되셨죠? 네, 네. 요거는 이제 됐고 혹시 창곡동 얼마나 양도 차익이 있으셨을까요? 창곡동이 6억에 사서 지금 10억 8천 그 정도 하나 봐요. 아, 예,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파셔야죠. 파셔갖고 비과세 받으셔야죠. 네, 네. 비과세 받으시는 거 맞고 지금 이 B주택 그 등촌동에 있는 거 사신 이후에 2년 전에만 파시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2021년도 12월 전에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위례를 좀 보면 일단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그렇게 파시는 게 맞고 네. 지금 위례 더 힐은 요거잖아요. 지금 갖고 계신 거 그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주신 게 여기 꿈의 그린, 요거 송파에 있는 거 꿈의 그린 말씀하신 거 장지동에 있는 거. 네. 예, 그래서 요걸로 갈아타도 되는지 네. 예, 요거 말씀 주셨죠? 네. 저는 갈아타도 좋다고 생각해요. 네. 왜 이거 보셨어요, 근데? 거기 네. 꿈의 그린이 역세권이 있고 초역세권이 있고요. 네네. 그 유리 신사선이 네. 만약에 네. 생기면 좋을 것 같았어요. 예, 예, 맞아요. 여기 우리 위례는 보면 이렇게 위례 이제 있는데 여기까지 있고 이제 북위례도 지금 뭐 개발이 이제 되고 있고 이 위례 이제 보면은 베드타운이에요, 그죠? 네. 네, 굉장히 쾌적하고 살기 편하고 하지만 아무튼 직장을 가려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베드타운은 제일 중요한 게 교통인 거예요. 우리가 그 서울의 뭐 중심부에 산다 그러면 전철이 있건 없건 바로 옆에 직장이 있으면 교통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이런 베드타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통이거든요. 네. 근데 교통이 여기가 중심이잖아요. 예, 네. 서울로 나가는 그런 온갖 버스들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미래 신사선도 뭐 지금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여기 진행되는 걸로 여기 있고 그리고 중심 상업지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위례에서 가장 상권이 제일 발달한 곳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위례에 내가 투자를 그래도 좀 재미를 봤으니까 여기 55단지에서 재미를 봤으니까 네. 다시 한번 갈아타고 싶다 그러면 비과세를 받고 여기로 가시는 거 잘 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얘는 일단 행정구역상 서울이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무시 못해요. 그리고 네. 일단 여기는 20평대가 좀 희소한데 20평대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기왕 가실 거면은 가격이 괜찮다 그러면 20평대로 가시는 것도 평수의 희소성을 보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례 아, 예, 이쪽을 선택하시. 34평보다 24평이 나을까요? 일단 요 전체적인 위례의 그 평형대가 네. 좀 작은 게 별로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교통 편하고 작은 평수 희소해서 저는 20평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용산의 다세주택도 말씀 주셨는데 그거는 네. 보신 게 있으세요? 뭐 후암동이 앞으로 좋다고 해서요. 예. 그러니까 빌라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딱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빌라 투자를 할 때는 네. 내가 월세를 받겠다. 예. 뭐 직장 바로 옆이라서 그런 1, 2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월세를 받겠다. 이게 있거나 아니면 내가 소액으로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얻겠다. 뭐 임대주택을 등록해서 절세를 하겠다. 이런 게 네.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그 빌라가 정말로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를 향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냥 막연하게 뭐 후암동이 좋다더라 뭐 요거는 그 후암동에 어떤 물건인지를 다시 한번 상담 주시면 그게 뭐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투자금이나 아니면 매매가를 보고 이게 투자할 만한지 그때 한번 다시 네.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